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산간 난개발로 논란이 된 오라 관광단지가 자본검증 부적격 판정 이후 첫 번째 개발사업 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호텔과 콘도 3천여 실과 골프장 등을 짓겠다며 추진된 5조 원 규모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난해 말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로부터 자본 조달 능력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자인 JCC는 투자사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 등 자본 조달 보완 계획을 제출해 사업을 재추진했습니다. 5조 원짜리 리조트 공사를 5년 안에 끝낸 사례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다른 사례보다는 저희는 사업 기간을 JCC는 할 수 있다. 저희가 6년 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변화한 관광 여건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측이 채권 발행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만큼의 수익 전망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호텔과 컨벤션 센터, 쇼핑몰 등 관련 산업에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중국의 자산관리 공사격인 투자자가 관광업에 뛰어들어 투자의 진짜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사업 계획에 비해 가지고 사업성이라든가 수지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됐다. 그래서 다음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정된 보완 서류를 제출해 이르면 다음 달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중국발 저염분수가 제주 근해에 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양쯔강 유출 수량이 평년보다 44% 늘어났고 저염분수가 이달 제주에 영향을 줄 것에 대비해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근해에는 지난 2016년 중국발 저염분수가 대량으로 유입돼 양식장 어류와 연안바다의 전복과 소라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염분에 이어 바닷물 온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장마가 끝난 뒤 수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관심 단계는 일주일 이내에 수온이 주의보 발령 기준인 2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오늘 낮 정오 기준으로 서귀포시 중문의 수온은 25.8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 생물의 대사 활동이 급격히 둔화돼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했다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아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비자림로 공사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1년 만에 재개했지만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하루 만에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환경청은 또 공사 구간에서 활색조와 애기뿔 소똥구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호대책 변경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오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원희룡 지사를 형사 고발하라고 조명래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그 환경영향평가법 47조 사전 공사의 금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 형사 고발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명래 장관은 2018년 착공 전에 1차 환경저감 대책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형사 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정 보호 식물이 동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그 보존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재개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사전 공사에 따른 환경 훼손이 분명하다며 환경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당장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구자읍 서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2017년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업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행정기관이 편파 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조천읍이 찬성 측에게 유리한 법률 자문 결과만 공개하고 불리한 자문 결과는 1년 가까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는 협약을 맺은 이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하지만 조천읍은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적법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측 주민들은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읍장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직권 해임을 요구했지만 조천읍장은 법원의 요청에 총회를 열라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천읍이 직권 해임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 가능성이 없는 만큼 총회가 아니라 주민 상당수의 탄원서로도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탄원서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다면 저희는 분명히 그때 탄원서를 가져가서 해임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겼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6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장을 해임해야겠으니 제발 총회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조천읍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를 왜 숨겼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전부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 이 탄원서 가능하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행정한 부분에서는 따로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한 처벌을 받을게요. 결국 마을 총회가 열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행정기관이 찬성 측에 불리한 법률 자문 결과를 숨겼다는 편파 행정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모교로 특혜 의혹을 낳았던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강당 신축 계획에 없거나 계획과 다른 부분이 시설된 것이 있는지 확인돼 보조금 50억 원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하라고 중문중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투자 심사 없이 중문중에 예산을 지원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제주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공론화 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계획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주외고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과정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은 이같이 요구하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외고 폐지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이성문 교육감과 면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설명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제주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서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남부까지 확대 발효되는데요. 내일도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산지와 동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른 지역도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로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 무덥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서 열대야도 이어질 걸로 보여서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남부가 25도, 북부와 서부가 24도, 동부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는 30도, 서부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요.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지역 관광산업 직접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0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1% 줄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1조 5,107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8,096억 원, 숙박업 1,290억 원 등입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이 새로 문을 열면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특허 결정을 철회하고 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거리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제주 서부소방서 고진혁 소방사는 비번이던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1도 2동에서 호흡과 의식을 잃고 인도에 쓰러진 61살 강모 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강 씨는 119 구급대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7번째 SFTS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양봉업을 하는 61살 여성 A씨가 이틀 전부터 발열과 설사, 피로감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SFTS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주일 전 양봉과 감귤 제초 작업을 했다고 진술해 이때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명,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7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장마 기간 농작물 생육이 저조한 상태에서 폭염이 나타나면서 이달 초 파종에 발화가 시작된 당근이 고사하거나 노지 수박은 탄저병과 열과 등으로 수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농작물 관리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급속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고 관수시설 등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리그 개막 석 달 만에 유관중 경기로 팬들 앞에 섭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재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내일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남과의 홈 경기를 유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경기는 관중 수용 인원의 10% 이하인 1,000명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을 허용하고
경기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음식물 취식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삼도 이동과 아라동, 함덕 등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8세대 모집에 203명이 신청해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